2019년 한 해가 훌쩍 지나간다. 나이 먹는 만큼 비례해서 세월과 속도가 붙는다더니 사실인 것 같다. SF 영화에서나 보았던 2020년이 그 세월 줄이야. 가는 해의 마지막 두 주말은 무려 3개의 산을 올라다녔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본다. 12월 셋째 주 토요일. 이번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가보려고 한다. 내가 사는 곳과도 가까운 원주의 치악산이다. 어쩌다 보니 치악산은 한 번도 올라볼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도 구성원은 와이프와 아들 그리고 우리의 산악대장님이신 처제가 함께한다. 치악산은 치가 떨리는 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악산이라고 불리는데 역시 초입부터 무척 가파른 고바위를 타게 된다. 체력 단련장 코스라고 여겨질 만큼 숨을 헐떡이게 된다. 사다리 병창길. 바위 모양이 사다리를 곤두세운 것 같다고 하여 사다리 병창길이라고 하는데, 병창이란 말은 영사지방의 방언으로 벼랑 또는 절벽을 뜻한다고 한다. 말씀바위? 전망대라고는 하지만 오늘은 미세먼지와 구름 많은 날씨로 전망은 그리 좋지 못하다. 다시 1시간 정도 지치다 못해 지루하다시피 만드는 고바위길을 계속 올라가야 한다. 정상길에 다다르니 겨울임을 알려주듯이 미끄러운 얼음들이 위험스레 등산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말 치악산은 등산길 코스 마지막까지 체력을 다 쏟아붓게 만들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재미가 없다. 아마도 코스를 잘못 잡았거나 뿌옇고 구름 많고 바람 많은 오늘의 날씨 탓이겠지. 정상엔 보기 좋게 멋진 돌탑이 3개나 쌓아져 있었다. 치악산의 정상은 비로봉이다. 산의 명성이 말해주듯이 높이가 1288m나 된다. 원래 이곳에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으나 추운 바람 탓에 사진 몇 장 찍고 급히 하산을 결정하게 된다. 보다시피 시계가 맑진 않아 전망을 보기가 힘들었다. 하산길은 코스를 달리하여 계곡길로 향했다. 그런데 이 길은 거의가 바위길이고 어림이 많아서 아이젠 없이 내려가려니 무척이나 힘들었다. 나는 이 길을 도가니 브레이커 길이라고 불렀다. 사실 내려가면서도 이렇다 할 만한 바위나 계곡의 풍경은 없었다. 이미 표현했듯이 치악산은 남들의 산사가 무색하게 내게 그리 인상 깊은 산은 아니다. 같은 악산인 월악산에 견주어 무척이나 실망스러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무슨 버섯 같아. 아마도 멋진 풍경을 바란다면은 다른 계절에 찾거나 코스를 좀 달리해야 할 것 같다. 해련폭포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다. 우리 촌동네 개울가에만 가도 이런 폭포는 널려있고, 이 폭포에 비한다면은 괴산의 수옥정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춥고 배고픈 하산길에 고달픈 산행길이었던 탓에 오늘의 평점은 이렇게 나간다.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계절에 찾아봐야 할 것 같다. (12월의) 마지막 주말. 이번 주 산행길도 난생 처음 가보는 산을 오르게 된다. 웅장한 산세와 구름바위 사진으로 유명한 전북 원주군에 있는 대둔산이다. 그러고 보니 유명산이라고 해도 내가 못 가본 산은 참 많았다. 와이프 따라서 산에 쫓아다니기 시작한 지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 많은 산을 다녀보았겠는가. 우리 일행들 우리 찍는 거지. 오늘의 구성원도 저번주와 마찬가지이다. 힘든데 부위 짜지를 못해? 최근엔 동네 주변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명산들을 두루 구경하게 될 기회가 부쩍 많아지기 시작했다. 정상에서 봅시다. 이 모든 공은 블랙 하는 100대 명산 미션을 수행 중인 두 자매 덕분이다. 구름 더위에서 기다리든가. 요즘엔 고바위를 만나면은
내 조절 체력을 보살피기 위해서 일행들을 먼저 올려보낸다. 같이 따라가려 하면은 가랭이에 피가 나기 때문이다. 물론 과장이다. 여기는 암자인가? 절이라기보다는 암자인데. 원효사라는 암자라고 하는데 휴게소를 리모델링한 것 같은 인상이었다. 집에 와서 지도를 찾아보니 예전엔 동심정 휴게소 자리가 맞았다. 아, 여기 저 위에구나. 좀 더 오르면 이제부턴 대둔산의 절경을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산행이 시작된다. 그건 안 맞지? 이곳이 금강문 입구. 기암절벽의 절경인 금강문을 지나면은 곧이어서 전망대와 케이블 타는 곳이 나온다. 유후. 그 전에 나처럼 호흡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아늑한 곳에서 한참을 좀 쉬어가야 한다. 따스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오늘은 다소 미세먼지가 있지만 청량함이 느껴지는 겨울 날씨로는 손색 없는 날이다. 솔직히 이번 겨울은 그리 춥지는 않지만은 지나치게 음울한 날이 많았다. 케이블카를 타는 곳은 뒤로 하고 좀 더 오르게 되면은 대둔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금강 구름다리를 드디어 만나게 된다. 나 같은 중년에 배불뚝에 대한 경우는 없으므로 패스한다. 이게 무서운 길을 난 뒤로도 가고 있어. 이제 놀랍지? 내가 많이 발전했다. 이런 출렁다리를 후진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니.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심장을 쫄깃하게 조여온다. 야, 너도 무섭냐? 벽걸이네. 아니, 블라디보스톡의 그 절벽에서도 뭐 갔다 왔더니 왜 이래? 이것도 역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국의 CNN 방송국에서도 이 구름다리와 곧 오르게 될 삼성계단을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로 소개를 했다고 한다. 위에서 삼성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 미끄러. 삼성계단을 오르기 전엔 약수정 휴게소가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번데기가 눈에 띈다. 아, 번데기 사줄 거지. 휴게소에 이어 바로 위에는 삼성계단이 있다. 계단의 경사가 정말 후덜덜해 보이고 비주얼이 마치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듯이 보인다. 완전히 하늘로 가는 길이야 이거. 하늘길이다. 그래서 배경음악을 이 곡으로 선정했다. 길이가 36m이고 경사는 무려 60도. 괜찮아, 뭐 있어. 127개나 되는 계단이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기보다 황천길로 간다는 공포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경사가 심해서 만약 떨어져 구르면은 뒷사람들은 어찌되나 하는 걱정이 있었고 감히 뒤를 쳐다볼 용기가 나진 않았다. 응? 올라오는 가도 내려가는 못 갈 것 같아 이쪽으로. 무서워서. 이건 뭐 거의 90도 아니야? 부셔. 바람 많이 불면 진짜 무섭겠다 여기. 나 무서워서 카메라 이거 정지도 못해. 공포감이 크니까 혀가 많이 길어진다. 어휴, 후들거려라. 뒤에서
뒤는 보기 싫어, 그지? 살아 올라왔음에 스스로 감동하느라고 주변의 풍경이 이리 멋있는지도 잘 몰랐다. 삼성계단에 올라서 왼쪽 길로 접어들면은 얼마 안 있어 대둔산의 정상인 마천대가 나온다. 가슴이 탁 트이는 정상 아래의 모습은 훌륭했지만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다.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개척탑이라는 한자가 새겨진 금속탑이 서 있는데 왜 이곳에 이런 흉물스러운 상징물을 세웠는지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신라의 원효대사가 사흘을 둘러보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산이라고 할 만큼 대둔산은 수려한 산세로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역시 내게도 여운이 남는 멋진 산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 향기만큼 그 뭔가 추억을 자극한 그런 음식이 더 있을까 싶어요. 네가 번데기 추억이 다 있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당연히 누구에게나 추억은 누나가 있다. 특히 번데기를 좋아했지. 20살 아들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와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날 아침인 12월 29일. 전날은 어머니가 계신 괴산 고향집에 가서 형님네와 조촐한 송년회를 가졌다. 그런데 아침에 웬일인지 숙취가 없다. 그래서 주저없이 고향집 근방에 있는 괴산의 명산 칠보산으로 향했다. 왜냐하면 이번 산행을 하게 되면 2019년 한 해 동안 30회의 산행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얼었네 진짜. 내 인생에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추웠나 보다. 시학사는 이런 것도 없잖아. 있긴 있었나? 오늘의 구성은 어제와 달리 아들이 빠진 우리 부부와 처제가 함께한다. 코스는 떡바위로 시작해서 칠보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쌍곡계곡으로 빠지는 거의 한 바퀴를 도는 코스이다. 한철 나올 정도의 이런 계곡이 좀 며칠 전에 왔던 눈이 다 녹아 있었지는 않았지만 코스가 수월한 편이라 아이제는 착용하지 않았다. 확실히 계산이 눈이 많이 왔어. 계곡이 유명한 쌍곡의 산이라 그런지 오른쪽으로는 내내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이쁘잖아. 그치? 계곡이. 이거 뭔데? 이게 떡바위야? 떡바위는 초입에 이미 지나왔다. 여기 올라가서? 바위에 쌓인 눈에 누군가 글자들을 써놓은 거 보고 나 또한 글자를 남겨본다. 이렇게 2019년 30회의 등산을 자축해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축하는 남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에 이제 30회. 2019년 박해철 씨의 30회 산행을 축하합니다. 만세! 만세! 뒤에 만만세! 만만세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계단을 오르면은 중간중간 시야가 튄 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답다. 이곳을 청명제라고 한다. 비록 날씨는 흐려도 시야가 확 트인 날이다. 멋진 능선길을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오르다 보면은 금세 칠보산 정상이 나온다. 그리 높지 않은 778m의 정상이다. 칠보산은 정상석 주변에도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여유롭게 쉴 수도 있고 조망할 풍경들이 많아 무척이나 다채롭고 아름답게 보인다.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은 차 있는 데까지 또 한참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별로 차이 없어? 화산길 코스는 쌍곡계곡으로 잡았다. 내려가는 내내 멋진 바위들과 고사목들, 여기도 바위 멋있네. 그리고 조경수로 손색 없을 것 같은 푸른 소나무들이 빼곡하다. 바위 중엔 이런 거북바위도 볼 수 있다. 거북이 바위 있어. 여기도 동영아 스타일이야. 한참을 내려오게 되면 쌍곡계곡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 이 겨울에 눈이 있는 고즈넉한 쌍곡계곡은 여름의 활기 대신에 낭만과 운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모든 산행 일정은 이것으로 마친다. 평점은 고향 프리미엄을 좀 보태서 후하게 쏜다. 내년에도 더 바랄 것 없이 부디 30회의 산행을 다짐해 본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있는 2020년이 되길 기원한다.